네,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신호 처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IIR 필터입니다. 디지털 필터 중에 IIR 필터죠. 지난 시간까지는 FIR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고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에는 FIR 필터와 또 다른 형태의 필터인 IIR 필터에 대해서 설계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IIR 필터에 대해서 앞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개괄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IR 필터 무엇의 약자인지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네, 생각이 나시는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IIR 필터는 이 Infinite Impulse Response, 요거의 약자, 여기 앞에 글자를 따서 IIR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Infinite는 이제 무한이란 뜻이죠. 무한하다는 뜻이고, 뒤에는 그냥 이제 임펄스 응답이란 뜻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임펄스 응답이 무한하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IIR 필터는요,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입력으로 임펄스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델타죠. 자, 델타 n을 하나 이렇게 주게 되면 출력이 나오는데, 이 델타 하나로 인한 출력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0인 시점에서 델타를 하나 줬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출력이 FI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몇 개 나오고 끝나는데요. IIR 같은 경우는 이게 무한히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펄스 하나로 인해서 계속, 예, 여기 이제 더 이상 종이가 없어서 그릴 수가 없는데요. 무한대까지 출력이 계속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 더 작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 임펄스 응답이 무한하기 때문에 IIR 필터,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 무한한 임펄스 응답을 갖는 필터다라는 의미고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무한한 임펄스 응답의 이유는 이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구조. 자,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것도 영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feed라는 거는 어떤 거를 입력한다, 이렇게 뭘 먹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입으로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죠. back이라는 거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IIR 필터는요, 이 안에 내부 구조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안에서 출력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가 전체 이렇게 돼 있다면,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의 일단 나왔던 출력이 다시 뒤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FIR 필터는 이런 게 없죠. 그냥 입력 들어가면 바로 출력이 나오는데요. IIR은 이런 피드백 구조 때문에 바로 이런 무한한 임펄스 응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이냐? 이 피드백 구조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장점을 보자면은, 일단 그 FIR보다, 피드백이 아닌 거죠. FIR보다 더 적은 숫자의 소자를 사용해서 동일한 특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이런 필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FIR로는 소자가 12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딜레이 라인이 12차 또는 뭐 12개 또는 12차, 어떻게 표현을 줬습니다만은, 그럼 이 IIR 같은 걸로는 2차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러면 벌써 소자의 수가 6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로 만들 때도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구현한다고 했을 때도 코드가 간단해지고 또 실행 시간이 적게 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FIR보다 이 피드백 구조로 인해서 적은 소자를 사용해서 동일한 특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계 과정에서의 장점인데요. 이 IIR 필터는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아날로그 필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필터와의 연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필터의 설계법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장점이 될 수 있느냐? 이 아날로그 필터라는 것은요, 사용된 지가 뭐 1910년대, 20년대, 우리 그 전기라는 게 발명된 이후로 이 아날로그 필터라는 거는 계속 거의 뭐 100년 가까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 필터에 대한 어떤 설계 방법, 이 설계 방법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예. 컴퓨터가 필요 없이, 그리고 이 아날로그 필터를 그 설계하던 시절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없던 시절이죠. 예, 컴퓨터라는 게 없고, 뭐, 있더라도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게 종이에다가 연필로, 예, 이렇게 써가면서 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필터의 설계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책으로 어떤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간 과정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존에 있던 어떤 아날로그 필터,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안에 여기 아날로그 필터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전체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면서 이거와 똑같은 특성을 갖는 디지털 필터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FIR 필터를 쓰려면 다시 설계해야 되지만 IIR 필터는 그냥 이거 그냥 IIR 필터 이것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IIR 필터를 쉽게 그냥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점 외에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이 피드백 구조라는 거는 시스템이 간단해지는 점은 좋은데 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피드백 구조는 시스템이 안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잠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불안정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 시에 안정성에 대한 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FIR 필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설계 시의 안정성 분석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IIR 필터의 하나의 뭐 단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귀찮은 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유한 비트 효과의 영향을 이 FIR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간단한데요. FIR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 중간 소자나 개수에 오류죠. 사실 유한 비트 효과라는 게. 있더라도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거쳐 나가면 돼요. 근데 이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IIR 필터는 여기 이제 개수들이 오류가 조금 원래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한번 거쳐 나갔던 게 다시 피드백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IIR 필터는 FIR보다 이 유한 비트 효과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설계 시에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 시에 고려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형 위상 특성. 이거 FIR 필터의 굉장한 장점이었죠. 이거를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FIR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선형 위상 특성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IIR보다는 FIR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장점과 단점 또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네. 자, 수식으로 들어가서 그럼 IIR 필터는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차분 방정식과 전달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분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차분 방정식은
자, yn 이게 지금 현재 출력이죠. 현재 출력을 나타내는 항입니다. 즉 n이라는 시간에서의 y 값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은 이yn은요. 이 y의 n-1 그리고 여기 y의 n-2도 있겠죠. 쭉쭉쭉 가서 y의 n-n 즉 요것들은 y의 과거값들이죠. 그러니까 출력의 과거값. 네. 과거의 출력값들이 지금 현재 출력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거 이제 이쪽으로 뭐 2항에서 생각하면 뭐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출력값에다가 이렇게 어떤 상수, 여기 a라든가 an 이런 것들은 상수값입니다. 이런 걸 곱해서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보면요, x는 지금 현재 입력입니다. 이건요. 네. 현재 입력이고, 이 부분은 과거의 입력이죠. 네. xn-1, 뭐 xn-m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다가도 이렇게 다 b라는 어떤 개수를 곱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IR 필터라는 것은 결국요, IIR 필터 현재 출력은 과거의 어떤 출력값들과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의 입력값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참고로 우리 저기 FIR 필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여기 FIR 필터는 여기 없죠. 없는 부분이죠. Y의 과거값이라는 건요. 자, FIR 필터는 순전히 여기 입력으로만, 예, 입력의 과거값으로만 구성이 됐었죠.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전달함수로 나타낸다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요거 바꾸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생각이 나시나요? 간단하게 해보면, 자, 전달함수 구하려면 지변환 하면 되죠? 지변환. 자, 좌우를 다 지변환 해주면, y, 좌변부터요. yg, 플러스 a1, g의 마이너스 1, yg. 이렇게 해서 쭉 가서 a의 n, g의 마이너스 n, yg. 이렇게 되죠. 요거는 또 이쪽은 b0 xg, 그 다음에 b1 g의 마이너스 1 xg, 이렇게 해서 또 쭉 끝까지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x와 x분의 y로 묶으면 이것이 바로 hg고, 요것은 바로 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다시 지변환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해서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요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이 아래와 같이 폴과 제로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폴 제로 구하는 거 배웠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 폴이 다 단위원 안에 있으면 뭐 안정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FIR 필터, 이 IIR 필터를 설계를 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IIR 필터의 폴이 전부 단위원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형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이런 형태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리얼라이제이션에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 다 나타낼 수 있다 하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IIR 필터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R 필터와는 좀 다른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는 필터의 사양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뭐 FIR 필터와 동일하죠. 사양을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사양을 만족하는 아날로그 필터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네, 디지털 필터를 바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설계된 아날로그 필터를 이 디지털로 변경을 합니다. 이게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설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얼라이제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한 비트로 인한 오차를 분석하고 여섯 번째는 실제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3번이나 4번 과정에서 여기 3번 과정이죠. 4번이 아니고요.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꼭 해줘야 될 게 디지털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 분석을 또 해야죠. 예. 안정한가 안 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한 비트로 인한 오차 분석에서도 이 안에 이제 안정성 분석하는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했던 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한 비트 오차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제 안정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FR 필터는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FR 필터는 처음에 사양을 결정하고요. 네. 사양이 결정되면 두 번째 이제 설계 방법을 바로 적용을 해서 바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이 설계 방법에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네, 윈도우 메소드가 있었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최적화법 있었죠. 네. 자, 옵티멀 메서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주파수 샘플링 방법. 네. 네. 자, 윈도우 방법은 창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임펄스 응답을 적절하게 잘라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윈도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필터의 최종 사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그 필터의 뭐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리플 값들이 윈도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설계법이었고요. 옵티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최적화 방법이라 그래서 오차가 가장 적도록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프리퀀시 샘플링 방법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주파수 상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서 그 점들을 지나도록 설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막 이상한 이런 모양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 필터를. 네,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 그 쓰는 함수들, 매틀랩 함수들 혹시 생각나나요? 자, 윈도우 메서드에서는 어떤 함수가 있었죠? 네, FIR1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네, 옥타브에서 쓰는 함수였습니다. 옵티멀 방법은요? 옵티멀 방법은 레메즈라는 거 있었죠. 레메즈. 네, 레메즈. 그 다음 프리퀀시 샘플링은요. 네, FIR2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었죠. 자,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필터를 이제 설계를 해 볼 텐데요. 먼저 그 필터의 사양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필터의 사양, 이 그림은 지난번에 그 FIR에서도 봤던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사양이라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필터, 이거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인데요. 저역 통과 필터인데, 이 저역 통과 필터 하나만 이제 사양을 알면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양은요, 예, 그렇게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과 대역이 필터 그러니까 그 신호를 통과시키는 주파수 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지 대역이 필터가 신호를 통과시키지 않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계 주파수를 오메가 P, 오메가 S, 여기 P는 이제 패스의 약자의 패스밴드에 통과시킨다는 패스고, S는 스탑, 정지시킨다 할 때 스탑이고요. 그래서 요 사이는 우리가 직각으로 떨어질 수 없고, 이렇게 어떤 뭐랄까 비무장지대 같은 그런 경계 지역인데, 여기 보고 천의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이 파라미터는 이 경계 주파수는 오메가 P, 오메가 S 또는 뭐 우리가 그냥 F라는 주파수로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과대역에서 필터가 통과를 할 때 그냥 반듯하게 통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뭔가 자, 이거 보고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 리플이라고 했습니다. 리플은 잔 물결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리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리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리플이 있을 때 그 최대 리플 폭을 우리가 2를 기준으로 해서 델타 P만큼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설계 사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리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리플의 크기, 저지대역 리플의 크기를 델타 S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줬는데요. 아래 이제 스펙을 보시면 델타 P, 이건 통과대역 리플의 최대 허용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데시벨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AP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20 로그 10 1 플러스 델타 P.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단위가 이제 데시벨이 됩니다. dB. 네. 그 다음에, 델타 S는요, 바로 이거죠. 네. 자, 정지대역 리플의 최대 허용 크기를 얘기하고, 이것도 우리가 데시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AS, 이거는 마이너스 20 로그 10 델타 S, 이것도 데시벨인데요. 요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요 것의 의미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통과대역에서 저지대역까지 몇 데시벨 떨어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이게 30데시벨이다. 30데시벨이면은 AS가 30데시벨이라면 이 통과대역에서 이 저지대역까지 갭이 30데시벨이 돼야 된다. 30데시벨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의미가 다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변환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P는 통과대역의 차단 주파수, 오메가 S는 정지대역의 주파수.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디지털이기 때문에요. 자, 디지털 샘플링 주파수는 왜냐하면 디지털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주파수가 바로 이 샘플링 주파수의 반. 이거 우리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네,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양은 FIR과 IIR이 공통입니다. 네. 잘 익혀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필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아날로그 필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실 설계를 할 때 하나의 설계 사양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할 거냐.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차분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버터워스 필터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버터워스는요. 이 버터워스 필터의 특징은 이렇게 다 로우 패스 필터인데요. 이렇게 통과대역에서 반듯하고 쭉 떨어져서 패스밴드에서도 반듯하고, 얘는 리플이 없어요. 이것의 특징은, 버터워스 필터의 특징은 네, 리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다른 필터들은 다 리플이 있습니다. 이 쉐비셰프 1형, 이 쉐비셰프도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쉐비셰프 1형 같은 경우는 패스밴드에 이렇게 리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떨어져서 스탑밴드는 리플이 없어요. 두 번째 거라고 하고, 자, 세 번째 거는 쉐비셰프 2형인데요. 얘는 이 쉐비셰프 1형과 이제 반대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통과대역에서는 리플이 없습니다. 정지대역에서 그 대신에 리플이 이렇게 생기죠. 네,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립틱 필터가 있는데, 일립틱 필터는 양쪽에 다 리플이 있어요. 통과대역에서도 리플, 정지대역에서도 리플. 예. 그래서 이건 양쪽에 다 리플이 있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필터가 가장 좋은가?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리플이 이거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좋으니까 버터워스 가장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리플이 있냐 없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사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경사도? 네. 동일한 차수일 때 이 일립틱 필터는요, 리플이 있는 대신에 이게 가장 급경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가장 90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차수일 때요. 동일한 차수라면 이 버터호스 필터가 리플이 없는 대신에 가장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이대역, 여기 이제 경사도란 말보다 이 천이대역 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천이대역의 폭. 그러니까 천이대역의 폭이 좁다는 거는 급경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립틱 필터는 굉장히 천이대역의 폭이 좁고 그 대신에 리플이 있고요. 버터호스 필터는 리플 없는 대신에 그 대신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천이대역의 폭이 넓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쉐비셰프 1형과 2형 같은 경우는 그 중간입니다. 이렇게 한쪽에만 리플이 있는 대신에 떨어지는 천이대역 폭은 버터호스와 일립틱의 중간이죠. 쉐비셰프 2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 이 넷 중에서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이 조금 있더라도 경사지게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리플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완만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 이제 설계 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보시죠.